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죠.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강낙현 회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읍에서 오셨다고요? 네, 정읍에서 왔습니다. 정읍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 정읍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도 정읍에 있고. 그렇군요. 사실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경기 자체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으셔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마음이. 마음이 무거운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저에게 또 주어져서 나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강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저희 이제 각 기초지부라고 하는데 그 기초지부에 있는 회장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추천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뭔가 변화를 한번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장에 임하신 건지. 제가 이제 정읍에 있을 때 제 3대, 4대 정읍시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작년까지 이렇게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권익 보호라든지 경제적 지위 향상 방법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리고 또 직접 이제 실시도 해보고 거기에 관련된 결과물도 이렇게 얻었었는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네, 지역에서 하기가. 기초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좀 더 폭넓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 연합회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한 것도 있고 또 주위에서 이제 한번 광역에서 정읍에 잘된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네.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추천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정도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 이 소상공인들의 범주와 회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자영업자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에 따라서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5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조업, 뭐 운수업, 광업, 건설업 이런 데는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들을 대부분 소상공인 업체다라고 부르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종사자 수라고 그래요. 소상공인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 수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대략 2022년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10년 한 전, 2022년 보통 이제 그 소상공인 지표는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빠르면 1년 전, 늦어도 이제 2년 전 거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보게 되면 대략 한 20한 5, 6만 이 정도 됩니다. 그 종사자 수가.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우리 권익을 보호하자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는 대략 지금 한 2,60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자영업 비율, 특히 이제 요식업 근무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어요. 한 40%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그렇죠. 그보다 좀 더 많게 되긴 하지만 대략 이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그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이제 앞서 제가 모두의 여는 말에도 고물가, 고금리 굉장히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어떻습니까, 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네.
전북 지역에는 이 일반 사람들이 취업할 만한 대기업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구는 많았었고 이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경제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자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수가 타 시군, 그러니까 타 광역 지구보다 훨씬 많아요.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형성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코로나19 시기 건너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받았던 타격들이 지금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예, 거군요.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그 이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그리고 현재 뭐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지 않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공실률이라고 보거든요. 공실률이 대략 각 지역별로 봤을 때 40% 50% 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보이는 겁니다. 상가마다 뭐 임대 문의 네. 또 폐업한 공실률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네. 때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코로나 때보다 그나마 좀 좋아졌다는 곳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찾을 사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요식업 일부 그리고 이제 택배업 일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에너지 비용 올라간 것도 엄청난 지금 부담이죠. 지금 전기세도 마찬가지고요. 지원이 좀 있습니까? 소상공인에게는? 실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현재도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전기요금 지원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빌렸던 어떤 경영 운영 자금이겠죠. 이런 네. 것들 이자는 뭐 특별 감면 이런 지원 자체가 있었던 걸로 전해 들었는데 실질적인 좀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감면. 이자 감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그러니까 이자 감면의 대상이 되어야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금 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때 지금까지 항상 보면 빚을 낸 거예요. 빚을. 그러니까 자금을 받으면 그 자금을 다시 이제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자금을 많이 빌려서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자금 자체도 이제 몇 번 지급이 됐던 뭐 손실 보전금이라든지 뭐 희망 회복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제외하면 네. 갚아야 되는 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안 갚을 수는 없겠고요. 네. 정부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다양한 지원들이 있었는데 네. 제일 이분들이 좋아했던 제도는 뭐예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거는 참 잘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거,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그게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역 안에서만 어떻게 보면 통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는 걸 줬었어요. 뭐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통해서 지급을 해서 그 안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나마 이제 어떤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확대시켜 주시면 물론 확대가 필요해야 되겠고 이제 소상공인들은 그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제 이걸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릴 때 좀 더 저리로 빌려주고 그 갚는 기간을 좀 늘려주면 그러니까 상환 기간을 좀 연장해 시켜주는 걸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거거든요.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긴 하는데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줘라. 유예해주는. 그렇죠. 상환 유예. 예, 코로나 대출 자금이 대략 1년이에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해마다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또 연장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뭐 몇 년 겹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기간수를 좀 늘려준다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덜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금리 이게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만 잘 되면 뭐 한 번에 벌어서 갚을 수도 있지만 네.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유예를 해주고 이자는 뭐 특별 감면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그게 확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소상공인들 네. 위해서. 대형마트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휴일 강제로 좀 쉬게 했던 거를 완화해서 평일로 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의 지금 제도 완화가 정책이. 우리 지역은 좀 논의 중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논의들 이전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법 제도를 좀 약간 수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와 어떤 그 대형 마트들 간에 아직 어떤 뭐 이렇게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미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데 그거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이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 경쟁력 자체가 대형 마트들하고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소상공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또 전통시장으로 해서 보호받는 전통시장 상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풀었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통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시큰둥하거든요. 하려면 해라.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느냐. 이게 최소한의 법적 그 제도인데 이거를 허물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느냐. 이런 대응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제도라면 그리고 법적 사항이라면 그대로 놓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적으로 이걸 바꾼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뭐 스스로 굴러가는 게 아닌가, 스스로 어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특정한 압력에 의해서 이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휴일 의무 휴업 규제 완화 이것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문제지만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하잖아요. 네. 이제 세상이 맞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건데 스마트한 세상이 오면서 AI 시대까지 도래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런 대비가 돼 있는지 누군가는 또 교육을 해줘야 되고 연합회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아유, 예. 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특히 전북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그 이제 이전 정부 시절에 그 스마트 소상공인을 좀 표방을 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떤 스마트 기기에 많이 능숙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시 부각이 됐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크리에이터 교육들이 많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반짝했다가 그게 반짝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성공의 길로 바로 들어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또 여기 전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연령대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의 연령대들이 네. 낮지만은 않거든요. 60대 이상이 거의 한 40~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전북 특별자치도는 이제 고령화가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온라인 쪽 그쪽이 맞긴 맞습니다. 현재 트렌드는. 네. 그러니까 컨텐츠도 많이 중복이 되고 이제 크리에이터 양성한다고 해서 네. 또 너무 같은 것들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또 경쟁력은 없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10분이 같은 콘텐츠를 찍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살아남을 소상공인들은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요. 타 지역에 밀려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스마트한 교육을 같이 받고 뭐 크리에이터로 같이 이제 성공하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봤을 때 하고 본인이 직접 했을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누군가는 보조 인력이 또 필요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울 때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특히 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연합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연합회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네.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게 노사 문제.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어떤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보통 노무사, 법무사, 뭐 세무사 뭐 이런 분들하고 통해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담 피드백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알려드리죠. 그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자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사업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행정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 이제 대행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안내 자료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연에 한 2번 정도는 저희가 사업주 노동법 교육하고 사업주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합니다. 네, 참여율은 좋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은 와서 들으세요. 작년에 들었더라도 올해 또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이 있나?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찾아보면 되지? 이 정도. 근데 이제 그 실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으면 일단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필요하고. 네. 요즘은 사람 쓰는 것도 참 어렵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사람 쓰는 것도 어렵고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또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그러니까 9,800원대인가요 지금? 네, 9,860원 네. 정도로 이제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그래 노동자들이라든지 사업주들이라든지 그 정도는 돼야 되지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되는데 서로 각자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한 6월, 7월 이때쯤이 되면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립니다. 다음 연도 거. 그럼 거기 세종 이제 작년에도 그랬었지만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앞에 가서 같이 시위를 해요. 어떤 시위를 하냐면 노동자분들은 균일하게 이렇게 올려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게 소상공인들 보호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보호 차원에서 직종별 그 다음에 그 기간별 차등을 둬서 올리더라도 올려라. 아니면 동결을 시켜줘라. 그렇지 않으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 아사 상태가 될 텐데 그럼 지역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네. 그리고 이건 광역 도심권하고 지방하고 분명히 극명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그런 최저임금 자체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아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특히 전북권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편의점 사장님들이 사람 쓰는 게 이제 워낙 부담이다 보니까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사람을 줄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개인 그러니까 본인 사업주가 이제 그 단기 근로자로 사용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본인이 직접 이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힘들면 이제 부부가 동시에 아예 이제 그 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예. 아르바이트생을 한 오전 오후 이렇게 2명 정도 활용을 하고 본인이 했을 때 업체를 그때 아마 인천 어느 지역 사장님이 오셔서 그냥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게 가져간다 그대를. 근데 어차피 이제 생활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밖에서 봤을 때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 일 그만두고 취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그것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아, 씁쓸하네요. 네. 소상공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어떤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스타 소상공인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영 안정자금도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우승하게 되면 드리는데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광역 차원에서 어차피 지금 연합회장 나서셨으니까 도의 어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연합회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또 올해가 특징적인 것은 전북 특별자치도 원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 또는 어떤 법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이제 한 가지 그나마 좀 고무적인 것은 지금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 오시고 예. 원래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대의 변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소상공인들이 대출 자금을 빌려가서 그걸 못 갚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쌓여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빌려서 좀 성공을 해서 갚아 나가면 그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자금 이렇게 지원에 있어서 자금 지원을 소상공인들이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그 대상자의 폭을 좀 더 넓히고 받을 수 있게 이런 걸 자꾸만 늘려가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네. 그건 굉장히 조무적이네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대출 자금을 받으려면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용 좋은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신용 안 좋은 분들을 대출해주기 위한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대출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많으면 뭐 이제 뭐 1억, 2억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은 20명 내지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을 예로 들면 정읍의 대출 자금이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한정적이네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등급 규제를 좀 풀어달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등급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1에서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급이 높아서 그 대출 자금을 못 받는 반면 은행에 가서는 등급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실제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등급 기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등급 기준은 약간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이렇게 이쪽에서도 못 받고 이쪽에서도 못 받고 이쪽 자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용 등급을 좀 낮춰서 받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네. 힘들고요. 자,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만, 어두운 얘기만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2,600여 회원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네.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회원 여러분께 네. 네. 그 전북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또 우리가 이 지역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특히 근거 마련이 되어야 이게 직접적인 도움 지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같이 힘내시고 열심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는 또 그 회장님이 신임 회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힘낼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3월은 시작의 의미가 강한 달인데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희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